자, 이번 시간에는 광우병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동족 포식, 그러니까 같은 종족을 잡아먹는 거죠. 그게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세영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혹시 1999년도에 개봉했던 신장개업이란 우리나라 영화 기억하시나요? 이거 보면 기억이 나는 것 저는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저때 군대를 갔어. 나는 봤어요. 근데 내용이 왜 이렇게 살벌해요? 네, 이 자장면에 인육을 넣는다는 이 다소 괴기한 소재의 영화인데요. 영화 속에서 사람들은 인육이 섞인 자장면인 줄도 모르고 맛있게 먹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식인, 사람이 사람을 먹은 거죠. 그럼 식인과 그 광우병은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광우병이란 질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사람을 먹는, 같은 종이 같은 종을 먹는 이 식인 문화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 인간 광우병의 근원에는 이 동족 포식의 문제가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죠. 야, 근데 막 식인을 한다는 건 사실 뭐 영화에서나 그렇지, 아니면 진짜 뭐 그렇지. 너무 뜬구름? 풍문으로만 들었던 얘기 같은데 식인 문화가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길래 있긴 네. 있던 그러신 거예요? 거예요? 이 이야기에는 한편의 대하 드라마와 같은 기막힌 연결고리가 숨어 있는데요. 때는 20세기 초 남태평양 열대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파푸아 뉴기니에서 시작합니다. 자, 파푸아 뉴기니의 많은 부족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포레라는 종족입니다. 포레족은 가족이나 친척이 숨지면 시체를 해부해서 근육과 장기, 심지어는 뇌까지 꺼내 먹는 이른바 식인 장례를 치르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와, 이 식인도 놀라운데 가족끼리 그렇게 먹어요? 그러면은 그런 풍습은 또 왜 때문에 생겨났습니까? 네, 이게 당시에 이제 상대적으로 단백질 섭취가 어렵다 보니까 특히 여성들, 어린 아이들은 이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이 두부처럼 부드러운 뇌를 포함해서 이 사람의 인육을 섭취하게 된 건데요. 이 남성들은 식인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지만 일부는 이 근육을 조금 받아서 먹고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와, 아니 근데 식인을 해서 건강이나 생활에 난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었나요? 네, 이 당시 포레족이 사는 마을에는 이제 언젠가부터 웃으면서 죽어가는 병, 일명 래핑 디지즈가 이제 포레족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에게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웃으면서 죽는 병이라니. 아니, 어떤 증상을 보이면서 죽었길래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병에 걸리면 실제로 웃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얼굴 근육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보니 부자연스럽게 웃는 듯한 표정이 결론적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다 보니까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말하는 것도 어렵고 먹는 것도 힘들어지고 나중에 되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다가 몸을 심하게 떨고 그러다가 의식이 혼미해지고 완전히 무기력해진 뒤에 숨졌습니다. 이 첫 증상이 나타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적게는 석 달, 길어도 반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치사율이 엄청 높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그 병에 걸린 부족 원이 좀 많았나요? 네, 당시 포레족은 약 한 2만 명 가량이 있었는데 해마다 200명 정도가 이 병에 걸렸고 와, 해마다. 심한 경우에는 주민의 5에서 10%가 이 집단으로 발병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거는 악마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믿은 포레족들은 이 와들와들 떤다는 뜻으로 이 병을 쿠루라고 불렀습니다. 와, 근데 저는 이제 파푸아뉴기니까지는 들어봤어도 포레족 너무 먼 얘기 같은데 이 그렇지. 병이 세상에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네, 이제 이 얘기는 참 멀리 또 미국까지 전해지는데요. 미국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출신인 소아과 의사이자 이 바이러스 학자인 다니엘 칼턴 가이듀색 박사에 의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문화인류학 연구 자료를 통해서 이 질병을 처음 접했는데요. 이 가이듀색 박사는 이 흥미를 느끼고 1957년에 현지로 직접 날아가서 간이병원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쿠루병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연구를 통해 뭐 알아낸 것이 있습니까? 네, 이 가이듀색 박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쫙 보니 처음에는 걷지를 못하고 의식이 혼미해지다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걸 보고 이거는 뇌조직이 파괴돼서 일어나는 새로운 퇴행성 뇌질환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이제 임상 증상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병이 단순히 한 사람의 뇌 조직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염성이 없는 거죠. 그렇지. 내가 그렇지. 만약에 그렇지. 뇌 조직이 망가지면 내가 죽는 거지 다른 사람을 죽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쿠르병은 전염되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르게 주목해야 될 점은 연령이 낮다는 겁니다. 이게 퇴행성 뇌질환이라는 것은 계속 썼기 때문에, 오래 썼기 때문에 망가지는, 뇌가 손상되는 이런 퇴행성 질병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 쿠르병은 그에 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아이 그리고 여성에게 생긴다는 게 달랐던 거죠. 이 발생하는 연령대가 크게 차이가 난다.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접점을 못 찾겠거든요. 아까 그 인간광우병은 치매인데 네. 이거는 어린 친구들이 나타나는 거고 근데 인양반은 어떻게 그거를 또 연결시켰습니까? 네, 이 오랜 시간 역학조사를 진행했는데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 그럴 거야. 이게 정황상 보니까 특별한 점이 뭐가 있을까를 보니 식인풍습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게 신경질환을 유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만 하게 됐었죠. 그래서 정말 어렵게 이 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뇌를 확보해가지고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와. 실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와, 다 모든 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려운 길이야. 그 결과가 어땠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근육을 조절하는 소뇌가 매우 넓은 범위에서 손상이 됐고 신경세포들이 퇴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상의 심층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육이 손상이 되다 보니 신경이 망가지다 보니 웃는 모습이 나오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이러다가 죽어가는구나. 그래서 당시에는 이 쿠르병의 명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한 채 오리무중 상태였던 거죠. 그럼 박사님, 물론 특이한 질병이었던 건 제가 확실하게 인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광우병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광우병과 지금 이 질병과는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네, 그렇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반응 너무 당연한데요. 이 퍼레족의 식인풍습과 영국 소에서 발견된 광우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른바 인간광우병까지 이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이번에는 18세기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영국으로 18세기까지 되돌아가 보게 되는데요. 어머나, 이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 바람을 타고 모든 산업이 대량 생산, 기계화, 분업화되던 시기였는데 이 축산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축산업에 이제 산업화를 시도하고 있었던 시기였던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건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양에서 최우량종만 골라서 교배를 시켜서 더 빨리 자라고 더 살이 많이 찌는 이런 양을 길러낸 것이죠. 문제는 이런 품종 개량으로 탄생한 이 서퍽이라는 품종의 양떼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불안하다. 불안하지. 사건의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럼. 거야. 항상 이런 인위적인 품종 개량은 그래, 안 좋은 결과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맞습니다. 이게 양들이 이제 가려움증을 느끼면서 어디에 계속 몸을 긁습니다. 뭐 나무, 철조망 이런 데 몸을 긁는데 심지어 피가 나고 살점이 떨어져 갈 때까지 계속 긁어대는 거예요. 어려워. 그러다가 갑자기 균형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비틀거리고 뭔가 불안해 보이고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다른 양들과 떨어져서 멀리 혼자 있고 그러다 갑자기 이제 죽어지는. 이게 당시 사람들은 이 질병을 보고 이렇게 북북 긁는다 이런 뜻으로 이 질병을 스크래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병도 굉장히 빠르게 번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스크래피는 18세기 초 영국에서 처음 발병이 됐는데 문제는 이 양들이 수출되면서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아이고. 이 치료가 불가능한데 빠른 속도로 퍼지다 보니까 이게 대책이 없어서 스크래피에 걸렸다. 그러면 이 양들을 그냥 다 살처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는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단 그냥 걸린 양들만 이제 죽였던 건데요. 그러다가 이 양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어머나. 캐나다까지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스크래피는 1947년에는 미국까지 퍼지면서 대규모 감염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야, 이제 대륙을 건너뛰었어. 일이 점차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캐나다
이 친구들은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했습니까? 아,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미국 역시 양들이 대규모로 이 질병에 걸리면 살처분을 해버렸고, 이를 계기로 이제 미국 수의학계에서는 이 질병에 주목을 한 거죠. 수의사들이 모여서 과연 양에게 걸리는 이 회귀한 질병은 무엇이냐 연구를 하던 차에 이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제 수의사이자 병리학을 전공한 윌리엄 헤들러 박사입니다. 이 헤들러 박사는 최초의 쿠루병과 스크래피, 그리고 훗날 광우병,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 광우병까지 연결하는 이 위대한 실마리를 찾은 인물이 됩니다. 난세에 등장한 영웅 같은 그런 존재가 되시겠네, 그죠? 네. 이 병리학이라는 학문을 좀 설명을 드리면, 병의 이치, 병리는 병의 이치를 따라가 본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그럼 몸이 어떻게 바뀌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몸이 어떻게 바뀌지? 이 병의 이치를 따라가는 게 병리학이거든요. 그걸 연구하던 이 헤들러 박사가 1959년도에 이 스크래피를 연구하기 위해서 영국을 찾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런던의 의학박물관에 이제 가서 전시회를 보게 되는데, 정말 운명적으로 거기에 이 가이듀색 박사가 연구한 파푸아 뉴기니 원시인들에 대한 연구 설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가이듀색 박사가 이 파푸아 뉴기니 원시인들에게서 발견한 쿠루병에 대해서 쫙 자료를 전시해 놨는데, 이걸 운명처럼 헤들러 박사가 보게 됩니다. 진짜 운명이네. 아, 그분한테는 이게 딱 보였구나. 그렇습니다. 촉이 온 거지.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보이는 만큼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건데,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오! 이게 크루병으로 죽은 원주민들의 뇌의 단면이고요. 이게 오른쪽은 양, 스크래피에 걸린 양의 뇌를 잘라서 본 모양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특징적인 게 구멍이 있다는 건데요. 스크래피에 걸린 양의 구조도 마찬가지로 구멍이 있는 것처럼 매우 유사했던 거죠. 이걸 본 헤들러 박사는 직감했죠. 아, 이 둘 사이에는 뭔가가 있다. 그래서 양이 걸린 질병과 사람이 걸린 질병 사이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을 거다. 야. 그래서 이 연구를 한 가이듀색 박사에게 즉시 연락해서 당신이 연구한 쿠루병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고 더 확신을 하게 됩니다. 두 질병은 양과 사람이 걸렸지만 같은 질병이거나 혹은 원인이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을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나타난 증상과 양에게 나타난 증상이 이제 뭔가 연결이 있다.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 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들러 박사는 이 가이듀색 박사에게 중요한 역사적인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이 종과 지역은 전혀 다르지만 이 쿠루병과 스크래피 사이에는 이런 의학적으로 유사성이 확인된다면, 스크래피는 양 사이에서 이렇게 전파되듯이 쿠루병도 인간 사이에서 전파되지 않겠느냐, 이런 가설을 세워본 거죠. 충분하지. 그래서 실험을 해보자. 사람에게다 할 수 없으니 침팬지 같은 영장류에다가 쿠루병을 감염을 시켜서 진짜 감염되는지를 확인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실마리를 찾아냈습니까? 네, 이 오래 고민을 하던 가이듀색이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964년 9월 이 3마리의 침팬지를 대상으로 쿠루병에 걸렸던 사람의 뇌조직을 직접 뇌내에 주사해서 장기간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봤어. 네, 이듬해 7월에 이 침팬지의 몸이 떨리기 시작을 하더니 아, 되네. 제대로 먹지도 못할 만큼 운동신경이 급속도로 이상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2-3달 만에 몸이 극도로 야위고 어떤 자극, 찌르고 때리고 소리를 질러도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아, 전염이 된 것 같은데. 그러네. 그럼 그 침팬지 뇌에도 스펀지 모양처럼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종을 넘어서 이 쿠루병이 전파된 건데, 보시는 것처럼 뇌에 특징적인 구멍들이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이 식이습관이 쿠루병의 원인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당시 1966년쯤에는 이 파푸아 뉴기니에선 식인 풍습이 금지됐고 이후로 다행히 쿠루병이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식인 풍습이 사라진 뒤에 태어난 아이들은 쿠루병에 걸린 경우가 전혀 없었고요. 종식됐구나. 그런데 이 정체불명의 쿠루병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지만, 문제는
사람에게 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게 된 거죠. 그 불안감은 있다. 뭐 있죠. 그런 근데 거죠. 원인을 네. 알았잖아. 근데 그렇지. 이걸 찾아가는 과정이 아까 박사님이 얘기했던 대로 대하 드라마. 여기 이게 병렬식, 옴니버스식으로 연결이 된 드라마 한 편이었네요. 나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잘 보세요. 그 쿠르병은 종족을 먹어서 생기는 병이고 그럼 스크래치 동일한 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양도 양을 먹었습니까? 아,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내용은 뒤에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일단 전문가시네. 밀당을 너무 하셔. 썸네일 뭘로 할 거예요? 수익구조 나눠 가집시다. 예, 좋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사람에게 걸렸던 쿠르병 그리고 양에게 걸렸던 스크래피 이것에서는 매우 유기적인 관계가 확인되고 있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밝혀낸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식인풍속으로 인해서 이제 쿠르병이 사람이 걸렸다. 이것도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쿠르병은 끝났으니 이제 인류는 이 질병을 퇴치했구나.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은 엉뚱한 곳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뭐야? 지금 일어난 일련의 일들은 1986년 11월 영국 중앙수의학연구소에서 최초로 확인된 광우병 파동의 전초전에 불과했던 건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요? 지금까지 동족 포식의 재앙, 광우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야, 이거는 박수 한번 네. 주세요. 네. 진짜 대하 드라마다, 대하 드라마. 밀당을 너무 잘하시네, 박사님. 즐기시네.